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15시간 뒤면 그 결과가 온 나라에 전해지겠군요.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지난 9월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무차별 살해했던 이 살인마 박대성,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검사는 다시 사형을 구형하면서 살인자보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세상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사형 선고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정말 간절이란 표현을 2번씩이나 쓰면서 호소했습니다. 마치 본인 가족의 일인 것 마냥 말이죠.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겠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 출근길에 자전거가 차도 복판을 달려서 빵빵했더니 세상에 저렇게 길 한복판을 다 막고서 한참을 소란을 피웁니다. 저 아저씨 때문에 저 출근 늦었단 말이에요 하신 하웅님. 자, 생후 70일 우리 푸딩이 탈출 장면 함께 구경하세요. 넘는다 넘었다 으라차차 푸딩이 하신 김영민님. 자, 아기 고양이 피하려다가 넘어져서 다리 부러진 우리 신랑 장수환 씨 수술 잘 받고 빨리 일어나자 사랑해 하신 유하진님. 자, 서초의 송스텔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상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가해 간호사가 더 있답니다. 자, 어제 이 대구 가톨릭대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벌어졌던 이 어떤 간호사에 의한 충격적인 그 만행들 사진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더 놀랄 얘기들이 전해졌습니다. 사진 만나보시죠. 자, 아기가 양 눈까지 가린 채 온몸에 저렇게 의료기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진짜 성질 더럽네. 자, 아기가 많이 보챈다는 뜻이겠죠? 또 다른 사진, 양팔이 꽁꽁 묶인 채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누워있는데 내일 퇴원해도 되겠구만. 왜 왔는데 진짜. 열받아서 진짜 억제시킴. 자, 급기야 이번에는 아픈 아기 얼굴에 저렇게 눈물 뚝뚝 표시, 우스꽝스러운 필터까지 해놨습니다. 그만 울어라. 자, 문제는 이 사진 속 화나는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 아이와 다른 아이. 자, 그리고 저 사진을 찍은 사람도 어제와 다른 간호사,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더 있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대구 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가 SNS에서 이 화나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 반장 제작진이 최초로 피해가 확인된 이 화나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아서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화나 아버지가 익명 제보를 받았는데 피해 아동이 최소 대여섯 명, 가해 간호사는 3명이 더 있어서 모두 4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추가 피해 사진들은 다른 간호사들이 촬영한 사진들이 고요.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본인들의 SNS에 이런 화나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폭탄 덩어리, 진짜 성질 더럽다, 열받아서 화나를 억제시켰다, 이런 심한 막말과 함께 심지어 화나의 얼굴에 우스꽝스러운 필터를 씌우기도 했습니다. 병원 측은 문제가 된 간호사가 모든 부분을 인정했다면서 아직 사직서는 수리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고요. 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후속 절차를 논의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 병원에서는 개인의 일탈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근데 그 개인이 여럿이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자, 그런데 병원 내부에서도 양 변호사님 입장이 갈리고 있다면서요. 일단 아이의 아버지 주장에 따르면 병원 내부 입장이 좀 갈린다고 합니다. 의료진 쪽에서는 저거는 분명히 잘못했고 모든 책임, 학대 사실까지 인정하고 피해 보상하자라는 입장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병원 측에서는 아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의 일탈일 뿐이고 학대까지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주장을 전달한 그 피해 한우의 아이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난 지 7시간 만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다음 날엔 청색증까지 보여서 이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5일 입원해 있는 동안에 저런 일을 겪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한 번도 안아보지도 못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은 다행히 퇴원을 해서 산후조리원에 있다고 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이상은 없어도 그런 상태의 아이였기 때문에
불안하시다라는 거죠. 현재는 지금 뭐 병원장하고 문제 간호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아이 엄마하고 자신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일상이 마비된 상태라고 하시면서 도대체 이 병원 측에서 빨리 이런 부분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자, 교수님, 그 일탈한 개인이 1명, 2명, 3명, 4명이면 그 병원 집단의 문제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이런 일을 사실 들어본 이 정도 간호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간호사가 지금 한 병원에만 3, 4명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한 명 있기도 어려운 간호사가 한 병원에 3, 4명이 있다? 아픈 아이를 상대로 저런 식의 글을 쓰는데 이게 개인의 일탈이라고 그냥 끝낼 수 있는 문제인지 저는 이 문제가 어제에 이어서 너무 놀랍고 사실 굉장히 충격입니다. 정말 이 시간에도 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진짜 대다수의 간호사들을 지금 정말 저희 일부 간호사들이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차 빼달라고 하자 제보 사진부터 만나보시죠. 자, 주차면에 잘 놓인 2차량 앞을 흰색 차가 떡 맞고 서 있는데요. 자, 기어 중립을 안 한 채 이중 주차를 한 겁니다. 곧장 차주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통화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죄송한데 차 좀 빼주세요. 왜요? 지금 여기 이중 주차 하셨는데 파킹에다 놓으셨어요. 근데 못 가세요? 네네네. 저 지금 씻고 있어서 나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를 이중 주차 해놓는데 파킹으로 해놓으시는 게 어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 차가 파킹밖에 안 돼요. 그 파킹밖에 안 되는 게 어딨어요? 거기 버튼을 누르고서 밑으로 내리면은 N으로 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차가 N으로 하면은 문이 안 잠겨요. 아, 그런데 이중 주차를 해놓고선 파킹을 해놓으시면은 여기 있는 잠시만요, 네, 알겠어요. 진짜 싸. 오, 아이고 짜증을 내려거든 전화 끊고 내야지. 아우 진짜 이거 다 들렸어 지금. 네, 이 제보자께서 부천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시기 위해서 주차장에 가셨어요. 근데 아침에 출근은 진짜 1분 1초가 너무나 막 급박하잖아요. 그래서 이중 주차된 차를 이렇게 보고 알아서 밀려고 하셨대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의 주차난이 심각해서 워낙에 이중 주차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제 안 밀려서 보니까 파킹으로 되어 있어서 진짜 바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를 했는데 도리어 미안하다고 하고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도리어 왜요? 못 나가요? 나 머리카락 뭐 샤워하고 있는데 짜증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분께서 뭐 기분 나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근데 이제 문자로 죄송한데 지금 내려가겠습니다라고 문자가 오기는 하더래요. 그런데 만나면 또 다툼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좀 피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서 이렇게까지 예의가 없어도 되겠나 하는 마음으로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자, 올봄 두릅을 싹 쓸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도로를 달려오는 저 트럭. 자, 그런데요, 컨테이너 뒤로 쑥 사라지는데요. 자, 잠시 후 수상한 인물 등장하더니 자연스럽게 들어와가지고 자기 집 마냥 저 안을 계속 워킹 중입니다. 자, 이번엔 말이죠, 담장으로 다가가가지고 나무로 팔을 뻗고 자, 이것저것 뭔가를 계속 따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고는 담을 홀짝 넘어가지고요, 딱 뒤로 넘어가서 컨테이너 뒤로 사라지는데 잠시 후 슝! 볼일 마친 트럭이 서둘러서 저렇게 페이드 아웃을 합니다. 자, 봄이 오니까 죽지도 않고 또 왔어요. 두릅도둑! 자, 봄의 상징 향긋한 두릅 아니겠습니까? 지난달 27일 오후입니다. 저기는 제주입니다. 제보자는 자택에서 지금 오렌지, 귤나무하고 두릅을 키우고 있는데 그날 출근하면서 보니까 두릅이 순위 좀 올라와서 퇴근 후에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와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하루 종일 기다렸던 두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CCTV에는 어떤 차량이 와서 저건 보면 절도 고의가 너무나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담을 넘어와서 두릅을 확 싹 쓸어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 모습이 포착이 됐고 결국은 사건 반장에 제보했던 경고문을 저 옆에 붙였다고 해요. 요러거든요. 오! 사실 사건 반장이 사실 무섭잖아요. 예. 얼굴을 공개할 수도 있잖아요. 한 번도 안 했지만. 아.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뭔가 사과를 하거나 돌려주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수일이 지났잖아요. 아직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고. 어제
2일 날 예. 경찰에 신고 접수를 했고요. 절도죄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범인 검거가 가능한 상황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좀 해달라. 이걸 보고 있으면 두릅 돌려달라. 사과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부모님과의 여행은 힘들어옵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기 두려운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환갑을 받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4박 5일로 베트남 여행을 갔는데요. 제가 잠시 일을 쉬고 있었고 미혼이라서 다른 형제들 대신 혼자서 여행 가이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뭐 너무 덥다, 얼마나 걸어야 하냐, 무릎 아프다 이렇게 불평하는 건 기본이었고 음식도 안 만든다고 투덜거리셨습니다. 게다가 제가 조금이라도 길을 헤매면 바로 저를 째려보시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물론 여행이 힘들기도 하셨겠지만 진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도 고맙다는 말은커녕 구박만 받느라 저는 베트남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좋으셨는지 여행 유튜브나 예능을 보시다가 이번 겨울에는 동유럽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더 멀고 음식도 더 안 맞을 텐데 또 독박스라는 거야? 이러면서 차라리 패키지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패키지는 스케줄이 빡빡하고 힘들어라면서 이번에는 가이드비를 챙겨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달렸던 걸 생각하면 안 가고 싶은데 그나마 건강하실 때 열심히 모시고 다녀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렇군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딸입니다. 박상희 여사님, 부다페스트 야경은 그냥 유튜브로만 보세요. 베트남 가서도 그색 난리를 쳤는데 훨씬 더 먼 동유럽 가면 시집도 안 간 딸내미 아주 잡겠네 아주. 지훈 오빠는 지 처자식만 챙기는 거 내가 효녀라 모시고 갔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온갖 짜증만. 가이드비 최소 200 이상 줄 거 아니면 말도 꺼내지 마 동그라미. 아 진짜. 이 방송이라고 너무 이렇게 모범답안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엄마예요. 예. 어이구 다행히 이놈의 기집애. 야 너도 늙어봐 이거 사. 조금만 걸어도 삭신이 쑤시는 걸 어쩌라고. 그리고 엄마 아빠랑 해외여행 갈 날이 또 얼마나 있을 거라고 그딴 섭섭한 소리를 하고 앉았냐. 나중에 엄마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빨리 앞장서 이거 사. 그리고 패키지는 싫어. 맨날 쇼핑몰만 데려가. X. 박 변호사님. 이거는 뭐 사실 약간은 뭐 고민이라기보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어른들이 참 걷는 게 좀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또 건강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뭐 관광을 한다고 보다는 같이 간다는 의미를 좀 두는 게 맞지 않나. 뭐 관광은 오히려 본인이 유튜브로 보시면 돼요. 보고 실제로 가서 한번 부모님들하고 같이 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 네, 힘든 거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랑 여행 갔다 와서 너무 힘들었다, 다시는 안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건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래도 다녀오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정말 좋은 지금 미혼이시죠? 잠깐 일 쉬고 계시죠? 언제 이제 앞으로는 가고 싶어도 못 갈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일도 다시 시작하실 거고 결혼도 하시고 육아도 하셔야 되고 또 무엇보다 부모님이 이제 노쇠하십니다. 그래서 여행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들고 결혼도 하고 이러면 이제 부모님께 뭐 여행 경비, 뭐 가이드비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돈도 다 내서 모시고 가야 되는 때도 있기 때문에 이때 많이 가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남아가 더운 것도 맞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싫었으면 다시 가자고 또 가자고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불평불만은 하셨지만 좋으셨으니까 또 가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욕심을 많이 낮추시고 한 3군데 갈 거를 한 군데만 가기로 계획을 잡으세요. 그리고 한 군데 정도는 예비로 뒀다가 야 오늘 시간 남는데 아직 힘 덜 드는데 더 갈 데 없냐? 라고 물어볼 때 하나씩 꺼내시는 방법으로 다니시면 서로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형제가 좀 많은데 제가 유일하게 미혼이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어디 가는 거를 갖다가 거의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부모님은 차치하더라도 다른 형제들은 다 나몰라라야. 이제 좀 짜증나더라고, 백다이 아나운서. 저도 이렇게 매달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용돈도 준다고 하시니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 뭐 칭찬도 많이 해주기,
뭐 컴플레인은 하루에 건설적인 내용으로 딱 한 번만 하기 이런 규칙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어허. 해봤고요.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박연숙님, 친구분들하고 같이 보내드리세요라고 하셨고요. OIS님, 패키지 말고 가이드 한 명을 더 고용해서 같이 가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미호님은 동유럽 패키지 잘 나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 4번 제보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이 년 전 자신을 미국 변호사라고 소개한 또래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다는 40대 여성.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친구가 후배들을 소개해주고 싶다며 고급 와인을 들고 여성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가 싶었는데 다음 날 이 여성은 충격적인 상황을 보게 됐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번 사건은 만약에 자녀분들하고 같이 보고 계시다면 약간의 좀 시청 지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이 40대 여성분의 제보인데 2년 전 한 남성을 만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 남성을 데이팅 앱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나이도 꽤 있게 만났기 때문에 진지하게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자는 뭐라고 얘기냐면 동갑이었는데 본인을 나 미국 변호사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혼이고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너도 좋고 다정하고 말도 잘 통해서 금방 연인이 되었다고 해요. 이 여자는 이 남자를 너무 많이 이제 믿고 좋아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좋아하는 후배들이 있는데 후배들한테 우리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싶어 이러면서 집으로 가도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듭된 요청에 마지못해서 응했고 남자친구는 먹을 것도 가져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후배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우리 동생들하고 자기네 집에 한번 갈게. 정말 친한 동생들이야 하면서 그 술을 들고 간 모습이 앞서 보셨던 그 인터폰 영상이죠. 예, 지금 저겁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술도 다 가져갈게 하면서 저렇게 와인을 막 흔들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 후배 2명이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온 이후에 이 남자친구가 후배들한테 네 형수 지금 이쁘지? 이런 여자 없다. 칭찬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후배들하고 전화번호도 교환했고 또 자리를 또 비켜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성 얘기에 따르면 술자리가 조금 건전하지 않았다는 표현도 있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 옆에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이렇게 술을 마셨다고 하고요. 술 먹다가 좀 과음을 한 것 같습니다. 정신을 좀 잃었고 중간에 기억나는 거는 남자친구가 좀 화냈던 거 이런 것들 다퉜던 거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문제는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정말로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남자친구가 집으로 데려온 남자 후배들과 편한 듯 불편한 듯 묘한 술자리를 가졌는데 다음 날 충격적인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남자 셋, 여자 하나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그 여성이 기억하는 그날 아침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뭐 사실은 형수 했거든요. 예, 형수 예쁘지 않냐? 뭐 이런 여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가더니 두 사람과 자보라고 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저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울기도 하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이제 저는 나치 상태였고 그 둘도 나치 상태였어요. 같은 방에서 거든요. 식당에 있었고. 그 선생님하고 그쪽을 보고 있었어요? 네. 방문 열면 보여요. 예,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일단 여성분의 주장이고 기억인 건데 잠시 전에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술을 마시는 가운데서 그 후배들하고도 잠자리를 가져봐라는 식의 얘기를 해서 너무 크게 다투고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뭔가 좀 의식을 잃었었고 눈을 떠보니까 남자친구하고 본인은 물론이고 후배들까지 다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 모습을 후배들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이게 트라우마가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혹시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자친구와 후배들이 혹시 성폭행을 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뭔가 남자친구가 해명을 해주기를 기다렸지만 해명을 하지 않았길래 전화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봤어요. 그 혹시라도 자신을 그러니까 이 여성을 후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쉐어하려고 했냐 나누려고 했냐 이런 식의 어떤 일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남자친구의 대답은 남자친구와 자신이 관계를 갖는 걸 후배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그걸 왜 보여줘요? 이것도 정상이 아니죠. 그럼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면 왜 후배들은 또 옷을 벗고 있었냐고 하니까 자기도 후배들이 왜 벗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후배 한 명에게도 전화를 해서 도대체 왜 그랬냐, 혹시 성폭행하려 한 거 아니냐, 옷은 왜 벗고 있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옷을 벗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는데 자기도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배라는 그 이 여성분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 같다라면서 아무 일도 없긴 했는데 선배라는 사람이 저는 이 말이 되게 의미심장하거든요. 그 선배가 오늘은 안 되겠다 가라 이렇게 해서 나왔다라고 후배는 또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만 들어보면 뭔가 마실 거에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해놨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건 제 추측입니다. 자, 일단 너무나 찝찝하고 불쾌한 상황이죠. 그러던 와중에 그 후배, 남자 후배란 사람한테서 이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해서 뭔가 아주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네, 이 여성이 후배 한 명을 추궁을 했는데요. 그 결과 이 남자친구가 미국 변호사는커녕 다니던 직장에서도 잘린 백수 상태에다가 자식들까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후배는 선배에게 그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 이번 기회로 그 선배와 인연을 끊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결혼한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많은 여성들을 만나왔고 요일마다 만나는 여자가 달랐을 정도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여성이 바로 남자친구에게 따졌더니 나 기혼 맞다. 그런데 와이프하고는 그냥 쇼윈도 부부다. 나 떳떳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고요. 게다가 남성은 여성의 은밀한 모습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여성은 남성이 뭘 갖고 있는지도 몰라도 이런 협박에 굴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남성을 특수 준강간 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자는 이 고소가 시작되면서 이 제보자 여자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왜 발생하지도 않은 사건을 지어내가지고 새 남자의 인생을 망쳐요? 그저께 아침 7시에 형사 3명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지. 언제? 그저께 구속영장 들고 목요일? 형사 3명이 들이닥쳤지. 애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저 가정 파탄을 만드냐고. 가정 파탄? 너는 왜 사람 파탄, 인생 파탄을 만들었어? 한 여자를? 왜? 주제가 안 되는데! 사랑하는 척 하면서! 왜 나를! 나는 너를 죽일 거야. 당신이 하는 말조차 지금 신빙성이 안 가. 아니야, 나는 널 죽일 거야. 죽여. 명예롭게. 난 널 살인할 거야. 아유, 박 변호사님. 네. 자, 지금 얘기가 본인은 주장입니다. 하지도 않는 강간을 고소해서 자신의 어떤 가정을 파탄내려고 했다라고 여성을 비난하거나 협박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적반하장이에요. 왜 내 인생을 망치겠냐라는 주장도 하면서 여성 탓을 합니다. 고소를 해놓고 왜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 이런 협박도 하고 보복을 하겠다는 폭언도 일삼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경찰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해보니까 네. 수년에 걸쳐가지고 불특정 여성에 대한 불법 촬영물이 12건이 나왔다고 아하.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여성처럼 데이팅 앱에서 총각인 척하면서 이 남성에 속아서 교제했던 피해자가 더 있었고요. 이 여성도 피해자인데 비싼 선물 자꾸 사달라 하길래 관계를 정리했었다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불법 촬영에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사건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 제보를 해준 여성분 같은 경우는 카메라 등용 불법 촬영이나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같은 제목으로 고소를 했는데 예. 다른 범죄들이 좀 증거가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은 이제 기소가 안 됐었고 카메라용 촬영물 협박
그것만 기소가 됐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피해자들이 여러 명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것들까지 포함해서 징역 4년을 구형했고요. 오는 24일 날 이 선고가 나올 상황이라고 하는데 문제는요. 일단 이게 피해자분도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했는데 피해자 측 변호사에 따르면 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다른 여성들도 접촉하려는 정황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보해 주신 분이 이자가 압구정 미국 변호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 거거든요. 다른 피해자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압구정 미국 변호사라는 그 자에게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면 사건 반장으로 좀 알려달라 이렇게 또 부탁도 하셨습니다. 자, 미국 변호사인 것도 가짜, 총각인 것도 가짜입니다. 자, 뭐가 됐든 그래도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 제작진이 저 사람한테 한번 연락을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참 또 아주 인상 깊은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남성이 그동안 여성들을 만나오면서 자신을 이 미국 변호사라고 소개한 건 물론이고 유명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작진에게도 내가 누구 아들인 줄 아느냐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방송을 하지 말라 이런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디님, 제가 누구 아들인 거 알고 연락 주신 거예요? 뭐 망신 주려고 제보한 것 같은데 이거 보도거리 안 되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예? 후회하실 겁니다. 같은 뭐 어떤 뉘앙스로 저희한테 저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희는 저런 식으로 나오면 안 하고 싶다가도 더 하고 싶어져요. 예. 약간 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뭔가 좀 어긋나려는 듯한 그런 약간 청개구리 심보가 있습니다. 자극하지 마세요.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고속버스 운행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버스 기사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화장실이 급하다는 승객을 휴게소에 내려줬다가 추격전을 벌이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교수님. 네. 지난 1일에 경기도 이제 안성에서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오는 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님께서 있었던 일이라며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 안성에서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까지는 1시간 15분 정도가 걸리는데 중간에 휴게소에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갈 분기점을 지나는데 어떤 중년의 남성이 오더니 기사님께 저 너무너무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너무너무 급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만약에 여기서 화장실을 저를 안 세워주시면 여기서 실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기사님께서 너무 고민하시다가 뭐 여기서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죽전 휴게소에 버스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나도 미칠 것 같아. 막 이러. 어떻게 안 세워? 그러게요. 버스를 세웠고 또 화장실이 좀 보이는 가까운 곳에 일부러 내려드렸답니다. 근데 이 소변 보려고 들어갔다는 사람이 10분이 지나도록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분 입장에서 다른 손님들한테 또 미안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직접 화장실 가봐야겠다.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내렸는데 딱 내려다가 하필이면 그때 화장실에서 나오던 승객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자, 기사님을 본 승객이 상상도 못했던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화장실 가고 있는 거죠.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휴게소 추격전입니다. 어떤 상황인 건지 기사님 얘기 들어보시죠.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 사람이 왜 일로 안 오고 절로 가지? 버스는 여기 있는데? 그래갖고 제가 좀 빠른 걸음으로 그분한테 여기 있으니 일로 와라라는 얘기를 하려고 가까이 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어요. 한 100m쯤 정도 거리가 됐을 때 아저씨 했더니만은 한 번씩 일단 보더니 저 빠른 걸음으로 가요. 그러더니 기어이 주유소 그 주유기 꽂는 데까지도 간 거예요. 그때 제가 눈치를 챘죠. 이 사람 지금 도망치는 거구나, 집에 가는 거구나. 그때부터 전력으로 뛰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이 버스하고 화장실까지 거리가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기사하고 눈이 이제 마주쳤다고 기사님하고 눈이 마주치자마자 당연히 버스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면이 아니라 빠른 걸음으로 오른쪽으로 틀어서 도망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당연히 이제 기사님은 아저씨라고 뛰어갔고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마 휴게소 끝에 있는 주유소까지 이 승객이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50m 정도 거리까지 계속 기사님이 따라갔고요. 결국은
아저씨하고 소리치면서 계속 가는데 그때 좀 알았다고 해요. 저 사람 지금 도망치는 거구나. 근데 기사님이 계속 뛰어가가지고 결국은 승객의 허리춤을 딱 잡았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혹시 무임승차? 아니 지금 서울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왜 도대체? 네, 그래서 기사도 승객을 가까스로 잡고 나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승객이요. 아니 안 오면 그냥 가시지 이런 좀 어이없는 대답을 했어요. 기사는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나서 아니 당신 때문에 버스에서 기다리고 있는 승객은 뭐가 되냐 이렇게 다시 따졌습니다. 이 승객은 집이 근처인데 화장실에 갔다 오니까 집으로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까지 갔다가 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기서 내려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서 화장실이 급하다고 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기사는 승객을 붙잡아서 버스로 돌아왔고요. 그러면서 지금 당신 때문에 승객 9명이 15분째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 버스에 타서 90도로 인사하고 사과부터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승객이 죄송합니다라고 인사하면서 버스에 탔다고 합니다. 아, 시외 고속버스를 택시처럼 지금 활용하려다가 자 결국 이 승객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 기사님 정말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었을 것 같은데요. 자 기사님 얘기 조금만 더 들어보시죠. 이사가 사과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앉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처음 당해봐가지고 회사에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이거 지금 너무 화가 난다. 저 사람 어떻게 불이익을 줄 만한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회사 입장에서도 딱히 없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서울까지 데리고 왔어요. 아 교수님 저는 이 기사님도 정말 대단한 게 저 같으면 뭐라고 욕 좀 하고 야 니네 집 가라 했을 것 같아. 기어이 또 태워가지고 서울까지 데리고 갔어. 네, 응징을 좀 하신 것 야. 같아요. 근데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고 또 나셔도 되는 거죠. 뭐 근데 이 승객이 나가면서 기사님 화 푸시고요. 뭐 죄송합니다. 그래서 악수를 청했대요. 기사님이 좀 화도 나셨으니까 그냥 승객 다 들으라고 이런 행동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했더니 이 승객이 막 얼굴이 막 굉장히 안 좋게 돼서 나갔대요. 근데 다른 승객들 중에서 뭐 이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은 없었는데 문제는 우리 기사님께서 이제 회사로 도착을 하고 나서 다음 또 이제 운행 때까지 1시간 반을 원래 휴식할 수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1시간 만에 또 움직이셨어야 되는 아이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회사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뭐 딱히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기사님들께 여쭤보니까 다른 기사님들도 또 이런 일을 종종 겪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허. 회사에서도 뭐 한 번도 이렇게 잡은 적은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크게 고속버스 타고 오신 분 소리를 지르고 아무도 없으면 그냥 출발해라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보니까 저기 용인 죽전 휴게소가 주거 뭐 이런 제가- 가깝네. 제가 저기 이제 지금은 아닌데 거기 오래 살아가지고 욕망이 듭니다. 고속터미널까지 서울 고속터미널까지 가면 저기서부터 4, 갔다 또 50분 와야 걸리거든요. 되잖아. 그리고 또 터미널에서 용인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그러니까. 1시간이 걸립니다. 저기서 화장실 가는 척하고 옆에 아파트 엄청 많아요. 바로 아파트야. 그 옆에 죽전지구에 다들 수지, 죽전 다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욕망은 저는 조금은 이해는 됩니다. 어. 그렇지만 안 되죠 저렇게 해서. 그렇죠. 양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은 욕망만 있지만 실행은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 양반은 실행을 했어. 그러니까요. 어떻게 다른 승객분 그리고 버스 기사분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시고 또 10분이나 기다렸다는 게 본인 생각에는 또 숨어가지고 가면 포기하고 가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기사님이 그래요. 차라리 급한 일 생겼다고 했으면 세워줬을 거라는 겁니다.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자기도 이거 그냥 보내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보낼 수도 있었는데 다른 승객들에게 미안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잡으셨다라는 거고 아니 그렇잖아요. 저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다른 승객들 피해도 그렇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저 버스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거 문제를 심각하게 삼으면 법적 처벌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신혼여행을 떠난 한 커플, 공항 면세점에서 명품 시계 매장에 들릅니다. 시계를 바라보며 연신 감탄하는 남성.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성은 속이 타들어가는데요. 결국 신혼여행 도중 헤어질 결심까지 했다고 합니다. 과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 신혼여행인데 결혼에 쓴맛만 보고 돌아오셨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는 30대 여성이고요. 2년 연애를 한 후에 이제 결혼을 결심을 했어요. 근데 예물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 이제 그 남자친구가 우리 형수는 형한테 롯땡스 그 시계를 사줬는데 나도 진짜 이거 시계 너무 갖고 싶은데 막 이렇게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봤더니 시계 하나에 2천만 원인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이 여자친구가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아. 좀 다른 시계를 알아보자.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내가 시계 애호가지 않니? 그러면서 이거 정말 내 결혼 로망이야. 막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고민을 했지만 대출도 많이 지금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다른 명품 시계를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한테 해주고 싶지. 자, 그런데 이 신혼집 대출금 때문에. 네, 두 사람이 똑같이 모은 돈으로 신혼집을 알아봤지만 추가 대출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프리랜서여서 대출이 쉽지 않아서 이 대출은 이 여성 명의로 하고 이 집은 전셋집으로 공동 명의로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대신 혼수는 내가 준비하겠다면서 호기롭게 이야기를 하고 가전샵으로 갔는데요. 막상 가격표를 보고 나서 좀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전시 상품 위주로 사고 가구도 중고마켓에서 미개봉 새 제품 또는 상태 좋은 걸로 샀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여성도 알뜰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혼수 정산을 마치고 나서 남자친구가 남은 돈을 보더니 갑자기 이 돈 우리 부모님 드리면 안 될까? 막내 아들 장가 간다고 우울해하시는데 여행이라도 보내드리고 싶다면서 좀 이런 제안을 했대요. 이것도 이미 예비 시부모님한테 얘기를 해놓은 상태여서 거절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불안합니다. 불안하죠? 결혼식 날에도 싸웠다고 하고 예복을 차려입은 신랑이 신부를 보더만 다 좋은데 시계가 너무 아쉽다 이렇게 한숨을 푹 쉬었다고 해요. 손목이 좀 허전하다. 네네. 그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 여성이 이 시계도 괜찮지 않냐 비싼 거다 하니까 네가 좀 몰라서 그런다 하면서 우울한 티를 팍팍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아니 2천만 원짜리 시계를 어떻게 우리 사냐라고 그만 좀 해라라고 폭발해 버렸다고 하고요.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에이 장난인데 농담이야 왜 그래라고 좀 물러섰는데 결혼식 내내 여성이 이것 때문에 억울해서 또 화나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진짜 제가 저 스스로가 참 대견한 것 중에 하나가 시계 욕심이 없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거 전혀 왜 근데 돈을 반지 욕심은 있잖아. 그 몇 천만 원 갖고 몇만 원 갖고 같아요 이게. 아무튼 저 시계 5만 원짜리예요 이거. 반지, 9만 원짜리구나. 반지.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신혼여행은 갔답니다. 그럼 마음을 좀 기분이 풀려가지고. 근데 신혼여행 가면 어디가 있죠? 공항을 가면 면세점이 있죠. 자연스럽게 남자친구가 안 기다렸다는 돼. 듯이 뭐 시계 구경 좀 하자 이렇게 가서 또 이건 예쁘고 저건 어떻고. 하지 마. 이 지금 여자분은 시계 꼴도 보기 싫으니까 쳐다보기 싫으니까 그만 다른 데 가자라고 했고 남자친구가 마지막 때 끌려 나오면서 한마디를 또 덧붙였다는 겁니다. 난 이번 생은 글렀네. 이거 모조품이라도 사서 선물 받았다고 해야지. 정남이가 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혼여행이 말이 신혼여행이지 신혼여행 끝날 때까지 그냥 하루에 3마디 이상도 안 했답니다. 이거 완전 파국으로 이어갔네요, 지금. 네, 교수님. 그래서 신혼여행에서 오자마자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집도 전셋집도 공동으로 계약돼 있으니까 빨리 이제 금전 계산도 마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남자친구는 이제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이런 일 가지고 헤어지냐 그러면서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도저히 대화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아빠를 불렀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아버지께서 니네가 이렇게 안 맞으면 앞으로도 어려우니까 도리어 혼인신고 안 했을 때 헤어지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딸 편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알았다 헤어져 주겠다라고 얘기했고 대신에 지금은 일이 너무 많이 밀려서 내가 당장 이사를 갈 수는 없으니까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집을 싸서 그냥 친정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 왠지 남자친구가 이 신혼집에 혼자 남아있다는 게 좀 불안합니다. 네, 맞습니다. 남자친구가 일 때문에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런 핑계를 대면서
2달이 넘도록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여성은 이 본인 앞으로 받은 대출 이자가 계속 나갔대요. 결국 여성이 폭발을 하고 너 때문에 애꿎은 내 돈만 계속 나간다면서 화를 냈는데 남자친구가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좀 실실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만 화 풀고 너도 들어와서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지금 이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삐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시계 집착남 남자친구 역할의 우리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대출 이자 폭탄 여자친구 역할의 백다혜 아나운서, 그리고 아빠 찬스 장인 역할의 양지열 변호사가 열연해 주십니다. 별별 극장 레디 액션! 네 마음 다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 투정 부리고 빨리 집에 들어온나. 이제 진짜 시계 얘기는 금지. 됐거든.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너 같은 째째한 사람이랑은 절대 안 살아. 답답하다. 이 장인어른 그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이래 헤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왜 네 장이냐? 우리 다혜가 어디 아까워서 저런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깨끗하게 헤어진 게 맞지? 아이 장인어른님 이게 같은 남자끼리 말 좀 해봅시다. 여자는 웨딩드레스고 뭐 남자는 그거 시계 아닙니까? 아이고 얼마나 못났으면 시계 사람을 달달 볶는 게 이게 말이 돼? 그리고 그렇게 사고 싶으면 전세금 빼서 네가 직접 사. 맞아. 아빠 말씀 잘 들었지? 이제 짐 빼. 아이, 좋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와우, 예. 자, 파혼한 남자친구가 집에서 완전히 알박기를 하고 있어요. 쫓아낼 방법이 없겠습니까, 양 변호사님? 일단 계약 명의자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이고 공동명의로 돼 있거나 한다면 이 명의자를 먼저 좀 확실히 해야 되는 거고요. 좀 복잡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 명의자 이름에 따라서 재산 소유가 누구 있는지까지 따져봐야 되는데 진짜 찌질한 진짜 그나마 여기서 빨리 갈라서기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뭐 저런 인간이 있어요. 자, 박 변호사님, 혼인신고를 안 한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래도 한번 저는 기회를 좀 제가 이거 뭐 했어서 지금 양 변호사님 물 마시다가 뿜었어, 지금. 뭐 저런 물컵을 확 그냥. 아니 근데 이제 이 시계 말고는 앞에 이제 연애하고 이제 결혼까지 결심했을 때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었지 않나 싶고 시계 부분 저도 이해를 못해요. 저 이 시계 10만 원짜리거든요. 시계 욕심 같은 게 1도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데 제 아는 사람 중에 시계에 어떤 예민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나 정말 이것밖에 없다면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한번. 아니, 박 교수님 저런 얘기 듣고만 계실 거예요. 아이고. 네. 수신 발언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박 변호사님 의견에 사실은 저는 동의하거든요. 뭐라고? 네, 왜냐하면 야. 제 의견입니다. 정답이 아니고. 아니 왜냐하면 왜 이래, 이 진짜? 시계를 너무 갖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특히 요즘 20대, 30대에 롤렉스. 그래서 그거에만 그렇다면 그건 진짜 시계 애호가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에 봐줬는데 다른 거에도 계속 본인의 이기심만 주장하고 아내의 얘기도 듣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우긴다. 그럼 나쁘고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한 번 정도는 더 기회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기서 근데 얘기해서 이게 용기를 낸 지금 겁니다. 용기가 아니라 만약에 어느 정도라도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시계를 가지고 조금 과하게 욕심을 낸 정도면 나도 두 사람 말에 요만큼이라도 동의하는데 지금 전셋집도 양쪽이 대출 받아가지고 산 사람이 2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겠다고 하는 인간이 제정신이에요? 아이. 무슨 그런 사람에게 미래가 있어요? 아이, 시계 목에다 차고 다니라 그래. 시계만 차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라고 하고. 뭘 나머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봐주세요. 신혼여행 가서 세 마디도 안 했는데 그러고 돌아와서 또 뻔뻔스럽게 다시 살자는 얘기를 근데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제보자의 결심이 무조건 존중을 해드려야 되니까. 제보자분은 지금 뭘 물어봤냐면 이놈 어떻게 쫓아낼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한다고요. 정말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면 네 그냥 뭐 단호하게 얘기하고 딸 안 키우지? 혼인신고 안 하고요. 나 잡아 진짜 아유. 잡아 죽인다고요? 네. 어? 그럴 내 때 빨리 딸이었으면. 나가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백다혜 아나운서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할 거야? 저는 당연히 이혼? 지금 이 사연자가 어. 이때 안 게 너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른 빨리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도 볼게요. 레이크 루이즈님, 집 문제 얼른 정리해서 헤어지세요라고 하셨고요. 백안님, 남자한테 고지하고 본가로 진다 보내고 집 비번도 바꾸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한밤중 주택가 도로입니다. 서행하는 차량 뒤로 코너를 돌아서 빠르게 질주하는 트럭이 있는데요. 그리고는 이렇게 팡! 이 트럭은 주차된 차량 6대를 연이어서 박은 뒤에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돌고서야 멈췄습니다. 아, 왜 이래 또? 네, 현장엔 뿌연먼지, 바람과 부서진 잔해들이 한가득 놓여 있는데요. 트럭과 충돌한 차들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완전히 박살난 모습이죠. 트럭 운전자는? 네, 당시 트럭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트럭 운전자 당시 만취 상태로 과속을 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운전자가 회복한 후에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는데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 이어갑니다. 자, 축구 경기가 한창이던 중 경기장으로 뛰어드는 남성이 있습니다. 자, 손에도 물병을 휘두르는 순간 퍽퍽퍽 손에도 물병을 휘두르는 순간 야, 심판이 달려와서 하늘로 발차기를 났습니다. 오른발로 정확히 남성이 턱을 가격했고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지고 맙니다. 아, 심판이 지금 예, 심판이. 발길을. 자, 남성은 곧바로 일어섰고 놀란 선수와 스태프들이 달려와서 온몸으로 막는데요. 갑자기 펼쳐진 몸싸움에 격앙된 선수들도 심판에게 항의하면서 경기장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결국 이날 경기는 종료 8분여를 남기고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왜 흥분한 거예요? 경기 후반전에 심판이 팀 벤치를 향해서 레드카드를 꺼내니까 이에 분노해서 코치가 난입을 한 겁니다. 그걸 심판이 발로 찬 건데 자, 누리꾼들이 심판의 발차기 대응을 놓고 잘했다, 폭력은 안 된다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 심판 전직 축구 선수예요.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띵,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천천히 걸어 나오는데요. 그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이다 하면서 기뻐하기도 잠시 혹시 뭐 잊어버린 거 못 보셨습니까? 뭐예요? 자, 문이 열리고 나옵니다. 천천히 보세요.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발을 벗고 나옵니다. 그렇게 덩그러니 신발을 남겨놓은 채 엘리베이터 문은 닫혔고요. 남성은 맨발로 터벅터벅 집 안으로 들어가다가 신발! 다음날 출근길에 나선 남성, 신발이 어디 갔는지 그 행방을 찾으면서 많이 혼란스러워했다는데 아무리 집이 반가워도 엘리베이터에서 신발을 이웃이 발견하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지나친 어허. 비가 본능이 불러온 황당한 순간이었습니다. 황당하네요. 마지막 픽 이어갑니다. 네, 한적한 헬스장 안에 고양이가 이렇게 점프를 하더니 러닝머신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능숙하게 계기판을 꾹 누르고 3, 2, 1 곧이어 러닝머신이 작동을 하는데요. 설마? 네, 차분히 아래로 내려와서 설마? 이렇게 한번을 하고 있죠. 아니, 뒤로 아니, 밀려나 싶더니 뭐죠? 다시 후다닥 이 속도에 적응을 하고 잘하지.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뒤로 내려와도 다시 올라타고 능숙하게 러닝머신을 타는 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아니, 자기가 지금 조정을 하는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고양이는 이미 헬스장에서 유명한 존재였습니다. 평소에도 주인과 함께 이곳을 찾아서 운동을 즐긴다고 하고요. 가끔은 주인이랑 같이 나란히 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날씬함의 비법은 역시 운동인가 봐요. 그래도 늘 안전하게 타길 바랍니다. 박 변호사님 지금 터치 스크린 저걸 어떻게 하죠? 저보다 나은데요? 이야, 저걸 어떻게 한다고? 신기하네. 예,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A great night's sleep.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That is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is temper. 올라 활력 올라 힘이 올라간다. 아르기닌 파워. 마시면 힘이 나는 아르기닌 파워. 힘이 올라 날아올라. 약국에서 날아올라.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갱년기엔 페라민 Q.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은 그날인지라 종일 뉴스 특보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결방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